올 여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저희가 이전에도 무리뉴 감독 링크설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가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새롭게 조금은 공신력 있다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언론에서 무리뉴 감독과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이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지금 파리의 상황은 어떤지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고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원한다는 얘기예요. 케인과 무리뉴 감독, 분명히 전 세계의 많은 팀들이 원할 수 있는 선수와 감독인데요. 그렇죠. 예, 케인은 사실 그 영입만 가능하다면은 모두 영입을 하고 싶어 하죠. 예. 문제는 이제 케인의 마음이 어떠냐가 관건인 거죠. 사실 케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여름에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올 여름이 아니면 토트넘이 이적료를 이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케인 선수가 원하는 건 우승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승이 보장된 팀으로만 케인이 가고 싶어 하는데, 우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왕 우승이 거의 확정돼 있는 팀에 가깝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제 케인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이 가능한 팀을 원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양쪽이 오퍼를 한다면 바이에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자금력이 조금 이제 넉넉하다. 현재로서는 케인의 이적료가 1억 유로를 넘는다고 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다. 예, 만약에 그러니까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1억 유로까지 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이 해외 구단이라면 1억 유로만 보내주겠다라는 입장이라는 보도들도 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부르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레비 회장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레비 회장이 또 파리의 나세르 알켈라이피와 여러 번 만나고 얘기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협의가 또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여러 리그를 평정하는 감독이긴 한데 프랑스 리그는 조금 떨어지는 리그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현재는 본인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충분히 할 수는 있다. 물론 지금은 로마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로마가 나름 좋은 성적들을 올리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리뉴 감독은 더 많은 투자를 원하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일단 구단주들 지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 FFP 룰 때문에 선수 그렇죠. 보강이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전력으로 세리에 우승 못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죠. 예, 사실 이미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해봤고 라리가 우승도 했고 세리아 우승도 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남은 감독 경력에서 목표한다면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고, 파리 생제르맹은 그럴 수 있는 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데다가 리그왕 우승 타이틀도 하나 추가된다면은 컨퍼런스리그 우승도 좋아했던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서 현재로서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이적설은 아니다. 무엇보다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라디오 방송이죠. RMC 스포르트에서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최신 보도, 한국 시간으로 4월 19일 새벽에 나왔는데요. 루이스 캄포스 파리 생제르맹 디렉터가 갈티에 감독을 경질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감독으로 무리뉴 감독을 최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이전에도 다른 이제 언론사들에서도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캄포스와 무리뉴 사이의 이제 친분 때문인 거거든요. 예. 원래 그러니까 캄포스도 같은 포르투갈인으로 이전에 이제 감독직을 수행했었는데 힐 비세테라던가, 그리고 비토리아 세투발, 그리고 바르짐, 그리고 다시 힐 비세테, 그리고 베이라 마르를 감독직을 수행을 하면서 다 한 시즌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시기들을 보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망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을 때 스카우트로 캄포스를 불렀고, 그러면서 이제 모나코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단장으로서의 명성을 떨쳐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무리뉴 감독 덕분에 유럽 빅리그의 메인스트림으로 좀 들어올 수 있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나코하고 릴에서 워낙 많은 선수들을 성공 사례들을 이끌어내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는 은바페도 있는 거죠. 예. 모나코 시절에 그리고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던가 콘도그베라던가 마샤리라던가 벨실바라던가 바카요코, 파비뉴, 르마, 그리고 벤자민 맨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망했지만 페페라던가 레앙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장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됐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망했을 수 있지만 모나코에서만큼은 빛나는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고, 그 모나코에서 활약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료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캄포스 디렉터 입장에서 성공 사례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사크라멘토 코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 수석 코치로 있는데요. 무리뉴와 함께 이제 토트넘과 로마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리뉴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캄포스와의 인연 때문이에요. 네. 캄포스 밑에서 원래 모나코 스카우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릴에서 그 다음에 수석 코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캄포스가 무리뉴랑 둘을 연결을 시켜준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로마 하다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 하니까 그러면 뭐 무리뉴가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토트넘에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해임되던 당시에 영국 보도를 보면 이 세크라멘토가 선수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 또 로마에서도 결국에는 이 세크라멘토가 좀 축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선수들과의 문제겠지 또 무리뉴 감독 개인과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미 스포르트의 또 최신 보도를 보면 무리뉴 감독도 파리에 부임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 부임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 즉 과거 나 리그왕은 안 가 하던 때와는 지금 다르다라는 것인데 지금 감독 교체는 매우 유력한 상태 아닌가요? 예, 일단 뭐 갈티에 감독 체제에서의 그 리그 성적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예요. 물론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승이 유력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카타르 자본이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성적인 건데요. 2위를 한 게 이제 3번밖에 없는 거고요. 그마저도 그가 패배를 보면요. 포체티노가 왜 역사인지 보이는 거예요. 예. 포체티노 때가 8패로 가장 많아요. 아, 예. 그리고 나머지는 최다패가 5패인데 벌써 5패예요. 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제 기억으로도 시즌 전반기에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승도 많았고 또 실점하는 경기도 많았고 뭐 사실 뭐 좋았던 경기들도 있고 공격력도 좋았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가장 좀 흔들렸던 시즌이 올 시즌 아닌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컵 대회에서도 마르세유한테 16강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챔피언스 리그죠. 예. 결국 그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최대 목표거든요.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구단을 운영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물론 뭐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더라도 무득점 패배는 좀 너무 심했죠. 2경기 연속. 예, 게다가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을 만난 것 자체가 네.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니 이 조별리그부터 문제가 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조별리그 2위를 차라리 뭐 유벤투스가 제대로 해서 유벤투스에 이어서 2위 한다면은 그래 조금 봐줄 수 있어가 되지만은 벤피카한테 밀려가지고 2위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 벤피카가 2경기 모두 비기면서 벤피카를 이겨보지 못한 거예요. 네. 즉 갈티에 감독이 경기력과 성적 모두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현지 팬들의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미 그러니까 갈티에 감독이 무려 5천 건의 전화와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살해 협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은 물론 가족 살해 협박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정말 파리 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파리가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면서 화려한 팀이 됐지 그 전에는 좀 성적적으로도 힘든 시기도 있었고 나름 수도에 있는 팀이지만 극성 그 울트라스가 있다 보니까 네. 메시의 입단 시대 때 느꼈겠지만 그 경기장 앞에 정말 엄청난 응원을 보이기도 했던 그 팬들이 또 최근에는 메시가 아무리 뭐 활약을 해도 이미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야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리고 이제 그 갈티에 감독이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죠. 물론 뭐 메시 건 같은 경우는 페이크 뉴스라고 이제 뭐 양쪽에서 다 확인을 시켜주긴 했지만 부상 때문에 훈련장을 그냥 네. 떠난 거라고 하지만은 메시가 어쨌건 뭐 갈티에 감독이 훈련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도 떠났다라는 그런 악성 루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은바페랑 악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었고 약간 조금 그러니까 온갖 악성 루머들이 있다는 거 물론 뭐 성적이 안 좋으면 그런 루머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예. 하지만은 갈티에 감독이 어쨌건 간에 선수단을 확실하게 휘어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물론 무리뉴 감독 역시 선수들과 불화가 없는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티에 감독보다는 카리스마가 있고 명성이 있다 보니 파리에 왔을 때 이런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파리가 원하는 건 챔스 우승이고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과 전술을 떠나서 뭐 당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했고 유로파 리그도 지금 현재 우승을 바라보고 있고 최근에 기세도 좋은 데다가 무리뉴 감독은 결과를 내는 데 특화된 감독이다 보니 충분히 선임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케인 이적설인데요. 파리 지역 전문 매체인 르 파리지앵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뭐 공신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가짜 뉴스를 내는 그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르 파리지앵의 보도를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해리 케인 선수를 올여름 공격수 영입 최우선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고 또 레비 회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알켈라이피 회장하고 굉장히 막역한 관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유로 가량을 요구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친하든 말든 케인을 그거보다 네. 싸게 팔 수는 없어요.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협의가 그래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공격수 리스트에는 뭐 랑달 콜론 무안이라든지 오시멘이라든지 뭐 마르키스 티랑 루카쿠 뭐 이런 이름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이름들을 봤을 때는 케인이 우선순위다. 물론 오시멘은 좀 어리고 활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파리의 상태를 보면은 케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뭐 루머상으로는 무아니 같은 경우는 은바페가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예. 있긴 하죠. 예, 뭐 그렇더라도 케인이 온다면은 뭐 케인만큼 검증된 선수는 없죠. 물론 오시멘이 이번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케인에 비견할 만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검증도에선 케인한테 그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프로젝트형 팀이어가지고 어린 유망주들 가지고 키워 나간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케인보다는 도리어 어떤 의미에선 그러면은 무아니가 가장 맞는 픽일 수도 있어요. 가장 어리니까요, 무아니가. 하지만은 그런 팀이 아니니까. 당장 네. 예, 당장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중요한 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에른보다도 그 파리 생제르맹이 케인을 더 절실하게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시멘 같은 경우 분명히 요즘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큰 무대 챔피언스리그 특히 이번 8강에서도 결국엔 부상 문제가 있었지만 뭔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케인 같은 경우엔 더 경험을 해야 될 게 없는 선수예요. 그리고 오시멘은 선수 경력 내내 부상이 발목을 잡았던 예. 선수이긴 하죠. 예, 이번 시즌이 그나마 부상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국 예. 부상으로 빠진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은바페가 파리 올림픽 이후 팀을 떠날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당장 다음 시즌에 챔스 우승을 노려야 되는데 오자마자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 중에는 이 리스트에서 케인이 가장 좀 확실한 카드다. 예. 근데 현재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현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는 은바페가 주전입니다. 그리고 투톱을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메시가 최전방에 설 때도 있고 아니면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설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득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뭐 이 세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선수들 중심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이 거의 없다. 예, 그러니까 하키미 오른쪽 윙백인 하키미가 4골로 3톱 다음으로 많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세 명의 선수가 엄청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도움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 뭐 실질적으로 어떤 팀에 가도 공격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 리오넬 메시의 계약이 올여름에 끝나는데 바르셀로나 복귀설이 있고 심지어 바르셀로나의 조안 라포르타 회장이 최근 팬들과 이제 뭐 사진 찍고 뭐 만나서 인사하는 네. 과정에 한 팬이 메시 바르셀로나 돌아오나요? 했더니 맞다라고 대답을 해갖고 이게 화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쪽도 메시가 이번 시즌 끝으로 팀을 떠날 거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거의 이거는 컨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도 분위기가 좋았고 네. 내가 파리에서 또 그렇죠. 챔스까지 우승하고 가야지 나 챔스 우승할 때까지 있을래라고 기분 좋게 말했어요. 왜냐면 또 카타르에서 우승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구두 계약까지 끝난 상태라고 뭐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리의 이제 프로젝트를 조금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었던 데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리옹하고의 경기에서 메시가 야유를 들었죠. 예, 그 챔스 16강 탈락 이후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메시가 경기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코너킥을 차러 왔을 때나 홈팬들이 이제 야유를 하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사실 팀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 월드컵까지 우승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올라왔고 지금 경기력도 좋고 포인트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자유를 받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어렵겠구나 좀 실망감을 느끼면서 또 바르셀로나도 좀 어떻게 보면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차비 감독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추진 네. 중이다. 아니, 선수들도 다 바르셀로나가 집이다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 메시가 빠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10번형 선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 네이마르도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난 2월경에 이제 루머가 나왔던 거였죠. 그 알켈라이피하고 토드보엘리 첼시 구단주하고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이제 토드 보엘리 첼시 구단주는 스타를 원해요. 네. 세계적인 스타.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호날두 영입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이번에 네이마르와도 좀 여러 가지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 뭐 네이마르 본인도 뭐 사실 파리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다 보니까 좀 이적하고 싶은 의지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돈만 맞춰준다면. 예, 거기다가 파리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마르가 떠나려고만 한다면은 보낼 수는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워낙 네. 그 고액 연봉과 이제 부상 문제 때문에. 예. 왜냐면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오고 나서 부상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거의 뭐 부상 병동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여기 이제 보기도 힘들 정도로 예, 부상 리스트가 화려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시즌에도 이미 3월 7일경에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17-18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래로 6시즌 동안 무려 119경기의 결장 중이고요.
아니고요. 예.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시즌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구단 쪽에서도 네이마르의 고액 연봉에 부담을 느껴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상대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로 인해 선수 본인의 이제 내구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에도 사실은 그래서 파이리가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네이마르를 좀 내보내고 네. 다른 공격수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 여름에는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네이마르 본인이 이제 그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을 시켰던 거였죠. 네, 뭐 워낙 고액 연봉이 네. 스케치돼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거나 올 여름 일단 메시는 나갈 거고 뭐 메시만 나가더라도 이제 분명히 공격 라인의 영입은 필요한데 네이마르까지 나갈 경우 가장 완벽한 대체 선수는 역시 케인일 수 있다. 네, 안 그래도 그 음바페도 선호하는 포지션이 최전방이 아니에요. 예. 음바페도 왼쪽 측면에서 뛰는 걸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루와 뛸 때가 나는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이게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골 넣고 둘이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니까 이거 노트북의 재현이다 2022년판이다 이렇게 막 이제 밈이 떠돌았던 거였거든요. 예, 결국에 이제 손케 듀오처럼 사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앞으로 올라가서 케인이 찔러주면 골을 넣는데 네. 지금 케인이 파리에 갈 경우에는 음바페랑도 그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루가 꾸준히 일을 하면서 볼을 공급해주고 그러면 이제 음바페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이거에 어떤 의미에선 지루 음바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케인이 지루보다 몸싸움이라던가 버텨주는 플레이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대신 더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라던가 패스 공급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케인이 도리어 지루보다 한참 위니까요. 예, 게다가 뭐 케인 선수는 직접 득점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까지 출중하고 또 헤더로도 득점을 잘하기 때문에 네. 케인, 음바페로 구성된다면 충분히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도 대체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케인 영입 성공할 시에 예상 라인업을 넣은 거예요. 뭐 메시는 거의 떠나는 게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네이마르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무리뉴 감독이 원래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포메이션은 4-3-3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4-3-3으로 놓고 보면은 케인 원톱에 그러면은 이제 네이마르 음바페 그러면 음바페가 오른쪽에서 네이마르가 있다면 오른쪽에서 뛰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것 때문에 네이마르 떠나면서 영입이 새로 있지 않을까 오른쪽 윙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4-3-3을 쓴다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일단 무리뉴 감독은 중원에도 힘 있는 선수 한 명을 쓰잖아요. 전 예. 그래서 다닐로를 좀 쓰지 않을까. 그러면서 베라티와 파비안 루이스. 근데 뭐 베라티가 홀딩 미드필더를 서면서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스가 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풀 백에는 멘데스와 하키미 그리고 중앙 수비는 마르키뉴스와 라모스 그리고 골키퍼는 돈나룸마.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뭐 로마에서나 아니면 토트넘에서 막판에 백스리 포메이션도 썼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볼 경우에는 아마도 그러면 케인, 음바페 투톱에 이제 네이마르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은 음바페는 아마 본인은 가장 선호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좌우 윙백에 멘데스와 하키미 그리고 더블 볼란테에는 파비안 루이스와 베라티 그리고 백스리에 다닐로 중심으로 마르키뉴스와 라모스 아니면 무키엘레까지도 뛰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뭐 케인 같은 경우는 뭐 토트넘 시절에 워낙 무리뉴 감독과 좀 막역했고 또 무리뉴 감독이 경질될 때 오히려 본인도 팀을 떠나고 싶어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파리에 가서 설득을 할 경우 뭐 다른 옵션이 없다면 충분히 이제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고 또 음바페 입장에서도 제가 뭐 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은 그래도 공격수 개개인의 능력을 좀 극대화하는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는 패턴을 잘 만드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음바페도 뛸 때 좀 이제 부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경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잘 맞을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정말 이 조합이 이뤄질 수 있냐인데 무리뉴는 올 수 있겠지만 케인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역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케인은 차라리 바이언을 더 예. 가려고 하면 했지 파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불러주는 구단이 없고 그리고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는 구단이 없다면은 그러면 모를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케인이라면은 한 시즌 더 토트넘에서 머무는 것도 고려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쌓아가면서 FA 상태로 맨유에 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질 수 있고 어찌됐건 근데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 로마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파리는 분명히 무리뉴 감독에게는 좋은 옵션이고 그럴 경우에는 뭐 오히려 또 무리뉴 감독이 지금 이적설이 있는 뭐 김민재 선수 영입을 좀 강하게 뭐 다시 땡긴다든지 혹은 뭐 손흥민 선수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그 부분까지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 부분은 우선 파리의 새 감독이 누구로 결정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지단 감독 이름이 또 한 번 나왔지만 역시 지단 감독은 파리는
그렇게 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지단 감독은 가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감독이죠. 지단도. 예. 현 시점에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갈티에 감독이 떠나는 것도 실질적으로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데 후임 감독으로 좀 명확한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이름이 있던 감독들이 있지만 이미 거치가 좀 정해진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거의 단독 후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뭐 그러니까 투엘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으로 갔고 그리고 또 이제 나게스만도 아마 원하긴 할 거예요. 예. 나게스만도 원하긴 하겠는데 나게스만이 파리를 선택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뉴 감독의 파리 행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과연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파리에서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경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선수를 또 영입하게 될지 한준TV에서 보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유럽 축구 5대 리그 핫 이슈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